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오상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LH 공사에서 도시재생, 용기, 산해 전문 강사를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아까 또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마스크 쓰고 간 강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청년 중심의 진행 사업을 강의를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강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이해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료라든지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제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취지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인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을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청년 중심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먼저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강의 제목이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청년이란 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막상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란 사전에는 이제 신체적 특징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이제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즉 의미로 보면 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통계청에서 정한 기준,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본법,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UN 정한 기준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UN 기준을 동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재생사업에서는 이제 만 15세에서 39세 정도 그렇게 이제 층을 청년이라고 보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중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유도사업 정책 추진평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 이익이나 관중심의 어떤 사업과는 달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증가에 따라 재생이라는 공간적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심의 활력을 증대시키고자 그렇게 추진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그래도 핵심이 되는 게 일자리와 청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방향은 어쨌든 간에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 사람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정책 방향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은 어떤 사업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근린재생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경기기반형 이렇게 5개 유형으로 있고요. 그리고 19년부터 국토부에서는 이 재생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뉴딜 사업에다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그다음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3개 제도를 편입해서 더욱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필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기준입니다. 전체 사업 장수는 330여 곳이고요. 그래서 유형별 선정 현황을 보면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뉴딜 사업이 312곳이고 신규 사업 제도가 추진된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가 2곳, 혁신지구가 4곳, 그다음에 이제 정단위 인정 사업이 12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 전체가 청년으로 중심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생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다양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재생 사업은 없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도시재생 센터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에 고유한 컨텐츠와 특성을 가지고 청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걸 고민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제안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비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 강의 이제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에 대해서 발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게 청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22년까지 250여 곳에 대해서 청년 창업 공간 등 혁신 거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LH공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고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저희가 이제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등 그런 주거 시설들도 그 뉴딜 사업 지역에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청년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사업 유형이 보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 중심의 재생 사업, 그리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 그다음에 대학생 위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재생 사업, 그리고 이제 청년 인턴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도시재생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일정 기간 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정부 정책 중심의 청년 거점이 되는 곳은 이제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스테이션은 이제 공공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년 거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년의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청년을 위한 취업, 취업 정보, 일자리 창출, 또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모여하고 있는 청년 역점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 6월에 이것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오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시설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층에 이제 청년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쉐어 중앙이라든지 쉐어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흥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주민센터,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그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봤는데요. 이렇게 청년 거점이 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또 주변에 상권도 발달하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청년을 위한 스테이션이 그 지역의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좀 더 이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청년 공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이렇게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자본을 갖춘 민간 기업이 기업과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또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그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청년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현대자동차나 SK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광주의 발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발산 마을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청년들의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시장 골목도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대 방직 공장 여공들이 부푼 꿈을 안고 모여 살았던 달동네입니다. 쓰러져가는 빈집 등으로 발길이 뜸했던 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달동네를 그대로 살려 미술관과 장작공간, 카페 그리고 장터가 들어선 겁니다.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삿짐을 갖다 놓고 진짜 발 뻗고 울었어요. 지금은 다 정이 들어서 이사를 가라게도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은. 광주 발산마을에는 청년들이 파고들어 환경과 문화, 사람, 그리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를 지원하는 대기업 그리고 자치단체 등이 4년 가까이 발로 뛰며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기업이 먼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필요를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만들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에서는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 5곳이 선정돼 모두 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쇠락해가던 광주 송정역 앞 시장 골목도 새롭게 태어나 젊은이들이 꼭 가봐야 하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달동네를 다시 찾은 청년과 희망을 찾은 주민이 더불어 살기 위해 아름다운 색으로 그려낸 새로운 마을 공동체. 더위 무늬를 살리는 터무니 있는 재생사업 덕분에 낙후된 도심이 활기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예, 살펴보시면까지 광주 발산마을은 현재 핫플레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월 평균 6,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도시재생 미술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하지만 청년 중심의 사업은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도 첫 걸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 단계에 민간 기업과 민간과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구축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민간 공유 플랫폼으로 하는 게 어렵겠지만 이렇게 도입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가 1H가 이제 참여하는 이제 청년 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대학생 중심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해당 이제 센터에 이제 벤치마킹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각축 전에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청년 이제 해커톤이라고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제 문제점을 그러니까 나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브레인 스토밍을 참여한 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다 보면은 또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해커톤은 18년 초에 국토부 YH가 이제 시범으로 시행하였고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자체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것들이 하는 도시재생에 저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일. 진정한 도시재생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것들 이래선 안 돼요.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왠지. 이런 지금 청년 해커톤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성동이 대구역 철길을 따라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재생 사업을 4년째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시간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도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청년들과 함께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구 칠성동의 철판 골목. 도시재생 아이디어톤에 참가한 학생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칠성동이 가진 도시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주민들과 기존의 철판 산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의 융합을 제일 먼저 우선을 하고 있고요. 뭔가 대구시 청년이 직접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칠성동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청년 도시재생 아이디어톤을 개최했습니다. 육가공 시장 이미지 개선과 근대산업 문화거리 콘텐츠 개발 등 칠성동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칠성동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 인터뷰를 통해 어떤 도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칠성동 도시재생 사업에 청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청년들이 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영역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청년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본인들이 느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않을까. 이번 행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칠성동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지승환입니다. 네, 기존에 도시재생 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디어톤을 엮어가지고 주최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굴 사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정도의 단기적인 그런 청년 유통 사례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예리치 공사에서 이제 청년 인턴십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이제 인턴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인턴들은 이제 선발되면은 각종 이제 센터에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센터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청년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와는 별도로 이제 서울시에서 상당하게 이런 재생 청년 전문가 만들기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청년 인재를 모집하고 학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건축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때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육성해서 청년 중심의 어떤 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리시에서 어떻게 우리 이제 청년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나는 내가 살아온 이 도시가 좋습니다. 골목골목 묻어있는 추억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그 모습 그대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 도시가 좋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배. 야, 오랜만이다. 선배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일해. 아, 정말요? 저도 그쪽에 관심 있었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응. 내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 주민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골목이랑 마을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 보람도 느끼고. 부럽네요. 저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맞다. 지금 청년 인턴십 선발 기간인데. 청년 인턴십이요? 응.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야. 도시재생 업무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교육, 워크숍, 그리고 실질적인 과제 수행과 성과 발표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오, 좋은데요? 그럼 선배,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골목과 도시를 디자인하고 각각의 공간을 꾸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축제를 기획하고 이 도시에 담긴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처럼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도 있어. 모두 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선배, 청년 인턴십 어떻게 지원하게 되면 되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사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인턴십. 여러분도 함께 도전하세요. 너는 내가 응원한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것이 뭐라고 만들어진 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공공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또 육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 톤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또 인턴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게 또 이제 좀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쌓이면은 몇 년 뒤에는 다양하게 뉴딜 사업부에서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맞춤형 종합 선물 세트다. 이게 재생 사업은 기존에 이제 뭐 개발 이익 유지의 전기 사업과는 달리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고유한 그 문화를 만들어서 이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당연히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민간의 참여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뉴딜 사업이 정해진 기간만큼 그 기간에 이 사업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 만들어가는 사업이고 끝까지 주민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준비된 게 끝이 아니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지만 재생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히 청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재생된 도시에는 당연히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만 일자리를 만들고 활성화되고 도시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식,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청년 유입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핫플레이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청년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SNS에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이게 널리 퍼지게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 하려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이제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스테이션 같은 거점 시설을 도입해서 어쨌든 간에 청년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LH에서도 청년
주택이라든지 그 청년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도 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유입한 청년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도심 활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청년 중심 이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청년 사업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재생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끝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현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아트뮤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사촌동생 집에 한 2달 정도 놀러 갔었는데 피아노 방에서 피아노를 쳤던 게 선생님이 보더니 얘 재능이 있다, 아이가 이 음악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 피아노를 가르쳐 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시작을 했었고, 학교가 끝나면은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진짜 끝나자마자 거의 그 학원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린 시절 좀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 먹고 산다? 라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좀 제가 독립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기회들이 왔었고요.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지역 컨텐츠를 만들고 지역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고 또 뮤지컬도 제작하고, 우리가 조금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어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어떻게 좀 펼쳐나갈까라는 그런 고민들로 계속 지역 활동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지역들, 혹은 뭐 지역의 거점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그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었고, 그 안에는 뭔가 하드웨어들, 뭐 공간 거점도 만들고 마을 정비도 하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피소드라면은 지역에서 계속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진 게 마을 축제라는 것들이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부천에 신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주민분들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저를 축제 자문위원으로 한번 요청을 해주셨는데, 옥상에서 주민분들을 모시고 재즈를 연주하면서 이분들이 막 참치회 같은 거 썰어가지고 와인을 한잔하는 그런 옥상 연주회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보고, 축제 준비 중에 막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노래를 주민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시키고, 주민자치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셔가지고 이분들이 500만 원이라는 상금을 타신 거예요. 제일 마음이 뿌듯했던 건 그 상을 타는 과정 내에서 그 아이부터 어른, 아주 노인분들까지 다 계셨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재밌었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기분을 또 오랜만에 느껴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마음이 뿌듯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접촉들이 많으면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같이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좀 너무 단절돼 있고 너무 멀어져 있던 게 아닌가. 제가 지역에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것은 선배들이 많이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는데, 활동을 하면서 기대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왜냐면은 예전 같으면 5년, 10년 그런 선배님들이 같은 장르 혹은 같은 업종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많이 끌어주고 도와주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저성장 시대에 너무 어려운 사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은 업종,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고 경쟁자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속상했던 경험들을 많이 했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거는 청년들 스스로가 좀 저희 내부에서 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좋은 선배로 선장하는 게 뭐 저의 단기적인 목표라면 목표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 안정화되고 정착화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경산에서도, 경산 도시재생 자생위원회에서도 이제 청년 중심의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